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주제라 생각되어 여러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정리하면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지인 중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일 아침 정해진 일과로 분주하게 살던 분이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버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 모임도 다녔지만 그마저도 금방 끝나고 나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문득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렇게만 지나간다면 너무 아쉽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 곧 우리의 이야기, 아니,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분명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주어지는 귀한 쉼표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즉 경제적인 부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무너져 매일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혹은 돈도 있고 건강도 좋은데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겨 매일 다툰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함께 챙겨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부모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는 사치 아니냐. 은퇴한 뒤엔 그저 편히 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것을 권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이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가 취미 생활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는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취미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50대와 60대에는 몸을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취미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식물 키우기, 낚시, 국내 여행, 그림 그리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같은 활동을 추천드릴 수 있죠. 반면 70대와 80대에는 조금 더 정적인 활동이 잘 맞습니다. 서예, 시 쓰기, 바둑, 장기, 종이접기 같은 활동이 마음의 안정을 주면서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나이에 맞는 취미를 고르신다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가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비싼 자전거를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중고 자전거를 마련하시거나 2030만 원 정도의 적당한 자전거면 충분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물과 간식을 챙겨 다니다 보면 자동차로는 몰랐던 길과 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햇볕을 쬐며 부족해진 비타민도 채울 수 있고 하체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가는 가족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부부 사이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전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가족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열어주는 취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자전거 타기 외에도 부모님들께서 비교적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취미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베란다 텃밭 가꾸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넉넉해지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그럴 때 베란다 한쪽에서 작은 흙화분을 놓고 상추나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작물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큰 공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트나 동네 꽃집에서 작은 모종을 사다가 흙에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변화를 지켜보면 그 자체로 소일거리가 되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키운 채소를 직접 따서 반찬으로 먹을 때의 뿌듯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작은 텃밭을 내 작은 농장이라고 부르며 하루의 낙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크게 들지 않고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은퇴 후 취미로는 참 알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취미가 무엇인지 조사해봤더니 단연 등산이 1위였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등산을 즐기며 아웃도어 용품 시장이 세계 2위 규모까지 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등산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운동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속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며 걷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또한 꾸준히 다니면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도 강화되어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대화할 수 있으니 외로움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등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체중과 배낭, 무게가 실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릎 건강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등산을 즐기던 시니어들 중 일부가 무릎이 시리거나 소리가 나는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등산을 하실 때는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평소에 하체 근육을 조금씩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동네 산책도 충분히 좋습니다. 굳이 높은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집 근처 공원이나 하천길을 자주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어느 동네에 가도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시청, 복지관 같은 곳이 있고 여기에는 꼭 문화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래, 요리, 서예, 악기, 댄스, 심지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프로그램까지 몇만 원 이내의 수강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값으로 한 달 동안 새로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특히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데 이곳의 장점은 단순히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기회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잘 쓰시는 어머님께서는 글쓰기 강좌에서 멘토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악기를 다루실 줄 아는 아버님은 작은 공연이나 강습을 통해 이웃들과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들이 즐기실 수 있는 취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꽃꽂이, 손뜨개, 바둑이나 장기, 시쓰기, 여행, 봉사활동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것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것들을 꺼내어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젊은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생업에 치여 붓을 놓았던 분이 은퇴 후 다시 미술학원에 다니며 전시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젊을 때 여행을 좋아했지만 바빠서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은퇴 후 작은 여행 모임을 만들어 전국 곳곳을 함께 다니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에도 힘을 주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취미가 있으면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시도하려고 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 나이에 뭘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취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싶으시다면 당장 먼 교외 코스를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앞 동네를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텃밭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작물을 심지 말고 상추 한 포기, 토마토 두 포기 정도로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어느새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취미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부가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한다면 서로를 챙겨주며 대화할 시간이 생기고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텃밭을 가꾸면 세대 간의 정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취미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로 살고 있는 동네 중심으로 취미를 계획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회사 근처 헬스장이나 문화센터에서 활동하시던 습관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사 근처에 갈 일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 내가 매일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취미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로 건강을 지키는 취미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기에 취미 활동이 곧 건강 관리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노년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 서예나 바둑 같은 정적인 취미는 집중력을 기르고 마음을 안정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노후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즐기면서 하루를 채우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어떤 분은 매주 동네 뒷산을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며 늦깎이 음악가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활력이 넘치고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느끼고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면 마음이 먼저 지쳐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우울은 몸에도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게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장수의 비결로 취미 활동을 꼭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혹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셨던 꿈이 있으신가요? 젊을 땐 바빠서 못했지만 사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여행을 다니고 싶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이제는 그 꿈을 다시 꺼내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작은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오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시작이고 그 한 걸음이 부모님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과 마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취미 생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타기, 베란다 텃밭, 등산, 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까지 이 중 하나라도 부모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번 주말에 바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 인생의 후반전은 그동안 못다했던 나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취미 생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모님께 용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부모님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풍요로운 노후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